최진호 씨, 저는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으로 배정받았고요. 솔직히 이 사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신빙할 수 있어 보이고 정황도 불리하네요. 갓길에 정차돼 있는 트럭을 들이받았다는 점, 만삭인 아내를 안전띠 없이 조수석에 태웠다는 점, 아내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점, 특히 사건 2달 전에 거액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점 등은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반박과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해결책은 뻔합니다. 그냥 혐의 모두 인정하시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진호 씨, 뭐라고 말은 하셔야죠. 저 자식 죽인 놈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혹시 대화할 의향이 생기시거든 연락 주시고요. 별다른 연락 없으면 재판까지 제가 알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부모님이 있으시죠? 네? 전 없거든요. 아직 어릴 때 2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천의 고아로 열심히 살아보려 별일을 다 했는데 멀쩡한 부모님 밑에서 반듯하게 자란 분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최진호 씨, 선처를 구하자는 게 자기 연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 교제를 시작한 여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부모도 물려받을 것도 그렇다 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남자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줄 집안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신 건가요? 캄보디아 출신의 어린 미토나 씨. 결혼 전에는 국내 입국 기록이 없던데 최진호 씨도 캄보디아 방문 기록이 없고요. 국내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는 아내, 게다가 결혼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거액의 보험 가입 후 사망. 이거 누가 봐도 위장결혼인데. 최진호 씨,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제가 최진호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나마 형량이라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네. 위장결혼 맞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랑 같이 살아본 지 30년이 됐다는 거. 누구라도 좋으니 집에 노가라도 있으면 외롭진 않겠구나. 그런 설렘도 있었습니다. 미투나는 위장결혼이란 말이 무색하게 집에 오자마자 집안일도 맡아 하더군요.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하지 않은 집밥을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밥 한 술 뜨는데 따뜻하더군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미토나 씨랑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관계도 괜찮은 편이셨고요? 나한테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습니다. 남들이 돈 주고 여자를 샀다니 비자를 팔았다니 손가락질해도 애초에 익숙한 남들 비난 따위 아무 상관없었어요. 처음으로 날 따뜻하게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이었고 대화는 잘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아이까지 갖게 되었어요. 기억하는 평생 고아로 살아온 내가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 그 어떤 소름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뱃속에 그 아이가 내 모든 희망이었고 세상 전부였어요. 지난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이었다고요. 최진호 씨 그날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요. 단순 사고였나요? 아니면 졸음운전? 내가 일을 하루에 14시간을 합니다. 바쁠 땐 3, 4일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내가 없을 때 애 나오면 어떡해요? 미투나도 무섭고 나도 무섭고. 일터에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삭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내 차지에 짐이고 공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태워요? 그리고 만삭인 사람은 답답해서 안전벨트 못합니다. 평소에도 수없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근데 검찰 조사에서 둘이 같이 다닌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요? 어떤 계기로 그런 거액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된 거예요? 일을 쉬지 못할 만큼 생활도 여유롭지 않았다면서요. 그 인간들 배운 거 없고 의지할 거 없는 사람 마음껏 이용하더니 보험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같은 보험을 몇 건이나 가입했던지, 동네에서 호구로 소문난 건지 온갖 설계사들, 이장님 때 둘째 아들, 그 맞은편 박씨 아저씨 때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은 선배놈인지 뭔지 아는 놈, 번갈아서 끝도 없이 접근해 오더군요. 당신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하지 않았느냐, 당신 자식한테도 똑같이 할 거냐, 그런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 때문에 한달 수입의 대부분이 나갔는데 이젠 그것들 때문에 살인자로 의심받고 웃습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여러 건의 보험 가입 이유가 주변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까지도 미토나 씨와 사이가 매우 좋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과실치사 정도로 양형받을 수 이제 다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거 하나 세상에 있건 없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크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부하고 청승맞은 이야기 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 재판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